네, 오늘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은 좋았지만 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7거래 만에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2천선 지키기 참 힘듭니다.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했죠.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크리스마스 휴일로 반장이 열린 상황에서 내구재 주문 예상치 상회 등의 호재성 지표로 이제 모든 그 미국 지수가 신고가 경신으로 마감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배당을 피하고픈 그 개인들의 6천억 차익 매물에 2천선을 살짝 하회한 199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아침 그 오전에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그 장중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7.6%로 그 하향 추정 소식과 또 유동성 우려 등이 재부각되면서 그 중국 증시가 금융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에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오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반면 일본은 이제 엔달러가 105엔선까지 접근을 하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6,000선에 안착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재미있는 뉴스가 일본 증시가 올 한해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상장 기업의 13%가 그 시총이 연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저희하고 좀 약간 상반된 그런 뉴스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그 신흥국가 선진국 증시의 차별화 양상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숏 포지션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롱 포지션이 어느 정도 계속 구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나마 이제 업종별로는 정제 마진 확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정유주와 그리고 미국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리 상승 기대감에 보험주가 그다음에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는 배당나기를 하루 앞두다 보니까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엔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오늘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역시 일단 폐장일까지 이 영업일이 남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지수 변동보다는 2차선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그 박스권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고요. 금일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배당락이 이제 발생을 하는 날인데요. 코스피 200에 대한 올해 배당액 지수가 2.88포인트로 전체 배당액은 그 삼성전자의 1% 수준의 배당 수익률 약속과 또 증권보험주들의 12월로의 그 결산일 변경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배당락 시초가가 마이너스 0.4%로 평균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통계가 시초가 이제 평균 그 마이너스 0.4%를 기준으로 등락폭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향후 그 한 달간의 주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초가 하락폭이 클수록 투자자들이 배당에 민감하고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본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 한 달간 주가 약세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적은 상황이어서요. 배당락에 따른 매물 압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금일 시장은 이제 약세 출발 후에 양봉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보합권 시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오늘장 전략은 저는 이제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에 그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즉 그 글로벌 선진 증시의 호조로 우리 증시도 이제 시차를 두고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올해 한 해 내내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은 계속 이제 롱숏 펀드로 많이 몰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많은 투자 주체들이 좀 지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항상 그랬듯이 많은 투자 주체들이 이제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려 할 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조만간 글쎄 내년 이제 한 초중반쯤에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만약에 반등 시에 본인이 들고 있는 업종이 반등에 동참할 수 있는지는 변수가 또 많고요. 또 종목을 교체했을 때는 또 기회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주도주들,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네이버, 신한주주 등 이런 기존 주도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갈지, 혹은 시장의 뷰가 바뀌어서 그 낙폭 과대주죠. 삼성전기, GS, CJ, 두산인프라코어, 하나케미칼, 제일모직과 같은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그 시장을 이제 이끌고 갈지는 아직은 솔직히 아무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하는 거는
최근 오후 영업일 동안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이제 기관 수급 1조 6천억 중에 8,500억 정도가 금융투자 수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롱숏펀드의 일정 부분이 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반등 시 롱숏펀드의 이제 쇼크와 더불어서 낙폭 과대주의 반등을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제 기동력 있는 변화에 동참기 위해서는 꼭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셨다가 낙폭과대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참여할지 여부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최경근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균이었습니다.